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어제 단기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리세션 이후에 장장 7년 만에 처음으로 있게 되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은 오랫동안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페더럴 리저브가 그동안 매우 신중하게 그 시기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제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페더럴 리저브의 제넷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0.25% 소폭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2008년 리세션으로 미국이 재정 위기에 빠진 이후에 금리 0% 시대가 이제 계속이 됐는데 7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상으로 이제 소위 그 0%의 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그 결정 요인입니다.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페더럴 리저브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고용, 실업, 인플레이션율, 임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를 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 성장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무방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경제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그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큰 사항입니다. 지금 금리가 소폭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내는 여러 가지 이자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모기지 이자, 또 자동차 론 이자, 크레딧 카드 이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저축한 것, 또 투자한 것에 대한 그 리턴 이자도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기지는 최저금리가 그동안 계속이 됐고 이것 때문에 주택 세일도 늘어나고 주택 세일 가격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게 되겠죠. 주택 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물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0년 모기지 경우에 이자율이 이제 3.95%라고 치면은 이것이 이제 한 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954 정도 내던 것이 $1,013 정도 내도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9불 정도를 더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싼 이자 때문에 리파이낸싱도 계속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자동차 시장, 근년에 아주 자동차 판매가 붐을 이루었죠.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융자나 자동차 융자나 모두 그 매월 상환금 이게 이제 높아지면은 가계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더럴 리저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금리를 소폭 더 올린다,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물론 이제 인상 조치 전에는 기타 주변 경제 여건 같은 것을 이제 세심하게 살피게 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 조치 이후에 미국 증시에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어제 1.28%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가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한 5%까지 내려와 있죠. 리세션 직후보다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실업률입니다. 고용 상승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월 21만 8천 건 정도의 고용 증진이 계속이 됐습니다.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난 69개월 동안
꽤 오랫동안 이 고용 상승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은 뭐 평균 2%, 내년에 2.4% 예상. 그래서 서행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wage, 임금 상승도 역시 서행이지만은 계속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 이하로 계속 이제 억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상승 시기가 적기다 하는 판단을 이제 어제 하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더럴 리저브가 매우 조심을 한 사항입니다. 소폭으로만 인상을 한다. 조금씩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확대는 오일가가 이제 변화하게 되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세계 국제 경제가 지금 다 성장이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의 입장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인데 요즘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니라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2006년이라면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을 막 하는 젊은이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 어른이 돼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경제 그 섹터에서는 큰 관심사입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 관리들은 금리 인상 목표를 2016년도에는 1.4%까지 올려보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더럴 리저브가 정기 회의를 열 때마다 뭐 0.25%, 0.25%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pre-crisis levels 재정 위기 전 수준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경제 환경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게 된다면은 2016년도, 2017년도 계속해서 금리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한 3.5%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경제, 국제 경제의 조건이 이제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당국에서는 고용이라든가 성장률, 임금,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경제 요인들을 분석한 이후에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0% 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이제 정상화로 간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어제의 조치는 바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CNN 머니 섹션이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첫째, 당장 큰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금리가 아직 싸다는 것이죠. 10년 전의 금리가 6.3%, 20년 전의 금리가 7.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하면 훨씬 싸죠.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런 이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을 한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당장 주머니가 두둑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행 이자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탁이라든가 반드에 투자한 사람들, 또 401k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는 금융시장이 한동안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화가 심할 것이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어제 단기 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세션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자동차, 크레딧 카드 이자 등이 같이 올라갑니다. 발티모어의 경찰차 내 흑인 사망 사건 재판 무효가 어제 결정됐습니다. 사망한 프레디 그레이는 경찰의 감독하에 경찰차에 타고 이송을 한 뒤에 사망했습니다. 아이시스가 테러를 하면서 암호로 된 교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리 테러를 조사하고 있는 정보당국은 이들이 암호로 된 컴퓨터 내 교신을 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전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만나서 총기 폭력 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게 18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대공 방어망 장비, 해군 구축함, 그리고 수륙 양형 함정 등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비난했습니다. 아이시스의 지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시스의 장악 지역은 시리아, 이라크 내로 국한되어 있지만 이들의 다른 무장 그룹과의 연계 지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테러 지역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각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라마 매뉴얼 시장과 만나서 시 경찰국 조사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시 경찰국의 경찰력 과잉 사용, 인정 편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튼 신학대학 교수인 렐리시아 하킨스 박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슬렘 이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모슬렘 히잡을 썼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정직 이유가 히잡 착용이 아니라 그녀의 잘못된 신학적인 논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반 닥이 어제 6개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퀘인 맥다놀에게 16발의 총을 쏴서 사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37도, 내일은 32도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고 34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주일 최고는 49도, 월요일은 47도입니다.